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오늘의 유머 게시판 크놀링 테스트 예제를 계속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페이지 관리로 이동을 합니다. 테스트에 크놀링 테스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페이지로 오픈을 현재는 위젯에 아무 내용이 이제 출력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하나씩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트리랑 그리드를 모델을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노드의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에디터에 신텍스랑 태그 선택해주는 그 기능들을 추가해주는 부분.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는 위젯을 초기화해주는 부분입니다. 실행을 해보고요. 위젯이 초기화된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웹을 요청해서 분석 후 위젯에 추가해주는 부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위젯 초기화라고 놓고요. 크놀링이라고 할게요. 크놀링 해주는 소스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크놀링 해주는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하면요. 페이지에 와 보시면은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트리랑 그리드 에디터에 내용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좀 이 화면을 예쁘게 구현하는 거를 할 텐데요. 페이지가 오픈됐을 때 이 위젯을 초기화해주는 거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버튼을 하나 넣어갖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조회되게끔 하는 조회 버튼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백이 조금 안 맞으니까 이 여백을 조정해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초기화 함수에서는 이 위젯을 초기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젯 초기화해 주는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 초기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키랑 I 키를 누르면은 구현 함수를 구현하거나 호출할 수 있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페이지 초기화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함수명에서 F4키를 눌러서 함수 구현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테스트에서 만들었던 초기화, 위젯 초기화해주는 부분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지금은 미리 초기화해놨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을 안해도 그 초기화된 상태, 위젯들이 초기화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페이지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페이지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 영역의 자식으로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조회 버튼이라고 놓을게요. 조회 버튼 하나 추가하고 왼쪽에 한 100 픽셀만큼 높이는 30을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폭과 높이를 조회 버튼이라는 영역에다가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화면상에 조회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고요. 이건 이제 영역만 만들었기 때문에 변수에 와서 조회 버튼을 위젯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은 버튼이고 텍스트는 조회라고 할게요. 조회라고만 하고 일단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조회 버튼이 생기죠. 이 페이지 변수에서 그 위젯을 만들 때 이벤트하고 이렇게 골뱅이 표시를 해주면은 이 위젯에 사용되는
이벤트 함수가 자동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행이나 등록을 버튼을 클릭해주면은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지금 여기서 구현을 해줄게요. 그래서 크롤링 테스트의 조회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줄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만든 테스트에서 만든 크롤링 해주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조회 버튼에 클릭했을 때는 크롤링 해주는 기능을 넣어주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에디터와 그리드와 트리를 모두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크롤링이 되게끔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빠르니까 구현이 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 이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리드도 루트 노드를 리무브 5를 해주고요. 트리도 루트 노드를 리무브 5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그리드 업데이트 트리도 업데이트 해서 모든 위젯들을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크롤링을 해서 다시 생성하는,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DB에 이제 바로 적용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후에 뭐 조회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 초기화해 됐다가 다시 크롤링해서 이렇게 위젯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영역을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핸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사이라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의 사이에 핸들이라는 영역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뭐 핸들 이름을 수직 핸들이라고 할게요. 수직 핸들을 하나 만들고요. 왼쪽의 영역의 여백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0 세미콜론 하고, 오른쪽은 0 위쪽도 0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은 한 8 아래쪽은 0. 그래서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여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 형태의 여백을 이렇게 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트리 영역도 그 아래쪽 영역만 한 8 정도 줘볼게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영역이 없고 아래쪽만 8 정도 영역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영역도 한 45 정도로 좀 높이를 크게 해주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를 여백이 생기고 타이틀 영역이 조금 넓어졌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변수로 오셔서 이번에는 이제 핸들 정보를 좀 수정을 해볼 건데요. 핸들 정보에 아까 수직 핸들이라고 했잖아요. 핸들 영역 아이디는 수직 핸들이고 타입은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수직 핸들이기 때문에 수직이라고 써준 다음에 변수는 핸들 크기 초기 값은 500 정도를 줘볼까요? 500 정도를 줄게요.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수직 핸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조절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핸들 크기라는 변수가 영역에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핸들 크기를 영역에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핸들 크기로 변수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핸들 크기만큼 그
그 왼쪽과 오른쪽 영역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까지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을 하면은 이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핸들 크기가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주요 기능은 다 구현은 한 상태고요. 이제 다시 변수로 오셔서 그리기 구현 함수를 구현을 좀 해주면은, 그러니까 화면을 좀 예쁘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기 구현을 이렇게 해서, 주석이지만 이제 F4키가 먹기 때문에 F4키를 눌러보면은, 그러니까 디폴트로 이제 그리기 구현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실행을 하면은 기본 그리기 구현 함수가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예쁘게 하기 위해서 타이틀일 때는 그리기에 바로 타이틀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의 유머 게시판 흐뭇 테스트, 이제 타이틀명을 바꿔줘 볼게요. 그리고 상태 영역은 안 쓸 거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적용을 하면은 타이틀이 이렇게 바뀌죠.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지금 이제 세 가지 기능을 더 추가를 할 거거든요. 크놀링 시에 분석 내용을 DB로, SQLite DB로 저장을 하겠고요. 주기적으로 크놀링이 되도록 배치를 등록할 거고, 그다음에 엑셀로 분석한 내용을 저장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일단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공용 변수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용 변수로는 데이터 객체, 얘는 컨트롤에 데이터 제어, 그리고 엑셀, 마찬가지 컨트롤에 엑셀 제어, 마지막으로 배치, 컨트롤에 배치 제어,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공용 변수로 등록하시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속성 정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페이지에 등록된 변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변수랑 함수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이제 쭉 보시면은 데이터 객체, 지금 추가한 배치, 그다음에 엑셀, 이게 이제 공용 변수로, 여기 이제 골뱅이가 붙어 있는 거는 공용 변수라는 뜻입니다. 공용 변수로 등록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 세 개의 변수가 공용 변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로 오셔서 세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놀링 시 DB로 저장하는, 크놀링 내용을 DB로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객체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명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test.db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데이터 객체에 테이블 체크를 해서 오늘의 유머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오늘의 유머 테이블이 없다면은 생성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머 테이블을
여기다가는 필드명을 쭉 써주겠습니다. 타입, 링크, 제목, 조회수, 작성자, 날짜, 등록 시, 이런 필드들로 테이블을 생성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객체에 있는 함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lt Z키를 누르면은 함수 조회하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데이터 제어라는 조회를 해보면은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제어라는 객체에는 이런 함수들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다시 페이지 정보에 보시면은 데이터 객체에 이렇게 이런 함수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함수의 구현은 여기 이제 페이지 조회에서 함수 조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거는 이제 테이블 체크랑 테이블 생성 두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테이블 체크는 이제 테이블이 없다면 있냐 없냐를 체크해 주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는 거고, 여기 보면 숫자 값이라는 게 있죠. 그럼 숫자 값이라는 함수는 간단하게 이제 커리를 날려서 숫자로 toInt, 인티저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생성할 때는 테이블명, 필드, 뭐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테이블을 create 해라 라는 이제 함수입니다. 다시 여기 테스트로 오시면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체크에서 오늘의 유머라는 테이블이 없다면은 생성을 하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은 그리드 자식만큼 루프를 돌면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식 그리드의 루트 모드 이렇게 하고요. 그냥 무식하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객체에 추가도 마찬가지로 테이블명이 뭐 한번 추가 함수를 볼까요? 테이블명, 필드, 추가하려는 노드, 이게 매개 변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어떤 필드들을 추가해라 라는 내용. 그래서 테스트로 오셔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F7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자식 이렇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컨트롤 L키를 눌러서 로그 창을 띄워서 DB에 저장되는지 한번 로그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를 시작하시고요. DB 쿼리 보기라는 체크가 있는데요. 이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할 때 뭐 전체 실행해도 되지만 선택해서 컨트롤 K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에 오시면은 이렇게 쭉 데이터가 추가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생성하는 부분은 페이지 초기화할 때 체크하게끔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크롤링 할 때 요 한 줄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초기화할 때 F4키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이 있는지 체크해서 추가하도록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롤링 할 때 조회 시에
이제 그리드에 데이터를 넣잖아요. 여기다가 한 줄을 더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넣어준 거를 레코드라고 리턴을 하고요. 레코드를 DB에다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레코드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크롤링 하면서 자동으로 DB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기능이 구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조건 DB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레코드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중복 체크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만 DB에 저장되도록 한번 기능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함수에서 중복 체크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간단한 함수인데 어떤 필드의 값이 기존의 테이블에 있다면은 중복인 거죠. 없을 때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능을 한번 넣어볼게요. not 데이터 객체 점 중복 체크 오늘이 유머의 링크가 레코드의 링크가 기존 테이블에 내용이 없다면은 그럴 때만 데이터를 추가해라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위에도 내용을 똑같이 넣어보죠. 또 중복 체크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셨다면은 폴더를 열어서 데이터에 아까 test.db로 저장이 됐잖아요. test.db가 지금 신규로 만들어졌을 거고요. 일단 SQLite Expor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고요. 오늘의 유머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여기에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테스트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객체점 실행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실행, 이건 SQL을 직접 실행하라라는 뜻이고요. delete from 오늘이 유머 이렇게 실행을 컨트롤 K로 눌러서 현재 줄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실행을 하고서 와서 리플레이시를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다 사라졌죠. 다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 조회 버튼에 이걸 적용을 하고요. 페이지를 열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죠. 제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왔네요. 이번에는 크롤링이 주기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배치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배치 등록은 배치점 시작을 하면은 배치가 시작이 될 거고요. 배치점 작업 추가해서 배치 작업을 이제 추가를 할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배치 제어 기능을 구현한 함수를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Alt Z키를 누르면 이제 함수 조회가 나오고요. 여기에 배치 하고만 할게요. 배치 조회에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시작은 이제 배치 객체를 스타트 할 거고요. 작업 추가에서는 작업 아이디 표현식은 이제 주기를 표현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콜백 함수, 대상 노드 이렇게 4개 변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배치 작업 추가할 때 첫 번째 ID 값을 테스트 배치라고 그냥 아무 이름이나 주고요. 두 번째가 이제 표현식인데요. 표현식은 크론 탭의 표현식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가 초고, 그 다음에 분, 시, 일 이런 식으로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0이라고 하면 매분 0초마다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0에 슬래시 하고 뭐 5 하면은 0초부터 5초마다 실행을 하겠다 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10이라고 넣으면 매 10분에 0초부터 5초마다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테스트니까요. 20초마다 이렇게 실행하게끔 이렇게 배치를 표현식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콜백 함수인데요. 콜백 함수는 기존에 있는 함수를 그냥 호출할게요. 기존에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 있잖아요. 그 만든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서 이 함수를 그대로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함수 이름을 하면 호출하라는 뜻이고 저렇게 앰퍼샌드를 붙여주면은 그 함수의 주소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의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함수의 포인터를 만약에 함수의 포인터를 안 쓰고 그냥 쓰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라는 그 내용이 되고요. 위에 이제 앰퍼샌드를 붙여주면 이 함수의 주소값을 넘겨줘서 콜백 함수로 등록을 하라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this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작업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배치 등록 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배치는 원래 스레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UI 스레드와 별도로 스레드에서 워커 개념으로 계속 잡을 생성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치에서 UI를 직접 컨트롤을 못해요. 그냥 데이터 처리는 할 수 있는데 UI에 데이터를 쓰려고 할 때는 그 에러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죽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윈도우즈 설계를 할 때 UI 스레드는 하나에서만 동작을 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회 버튼 클릭한 그 함수를 그 배치의 작업 콜백 함수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조회 버튼에서 각각 위젯의 데이터를 세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포스트 이벤트라는 타입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포스트 이벤트라는 타입을 넣어주면 이 작업 추가라는 함수를 잠깐 보시면요. 이 호출 타입이 포스트 이벤트일 경우에는 그 콜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끔 제가 해놨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워커나 스레드에서 UI를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나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10초마다 한 번씩 이 함수를 실행을 하죠. 예, 지금 실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초마다 계속 크롤링을 하는 그 예제입니다. 만약에 여러 작업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여러 사이트들을 이렇게 크롤링을 해서 지금 DB에다가 계속 쌓게끔 할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취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배치를 중지하고 싶으면 함수가 하나 있는데 중지 함수를 호출해서 배치를 중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셀 저장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그리드의 모델을 약간 수정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폭을 정해줘야지 엑셀에서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드의 모델은 기존의 모델에 있는 내용에서 폭 정보만 입력하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링크, 제목, 조회수, 작성자, 날짜까지만 나오게 하고요. 모델 필드에서 샵하고서 그 폭을 써줄 수 있거든요. 샵 기호로 폭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250 제목은 300 조회수는 60 작성자도 100 날짜는 150 이렇게 이제 모델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행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K로 실행을 하면은 그리드의 폭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엑셀에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테이블이라는 함수는 이 함수 구현 정보를 잠깐 보시면은 데이터 루트와 필드 정보, 타이틀 이렇게 매개 변수를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의 루트는 그리드에 루트 노드를 넣어주면 되고요. 필드는 그리드에 필드스 정보를 넣어주고, 제목은 오늘이 유머 하고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저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엑셀 기능만 한번 선택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샘플에다가 오늘이 유머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저장됐는지 한번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에 샘플에다가 저장했잖아요. 오늘의 유머 이렇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UI로 버튼에다가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페이지에서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지금 조회 버튼 옆에다가 배치 실행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동쪽에 조회 버튼 동쪽에 한 이것도 100만큼 폭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저장 버튼도 역시 동쪽에 100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영역이 여기 추가됐는데 영역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본 그리기 함수 사용이라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역이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사용자 그리기 함수를 선택을 하면은 사용자가 그리기 함수로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페이지 변수로 오셔서 아까 그 배치 실행 버튼과 그 다음에 엑셀 저장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이콘을 F9키를 누르면은 아이콘 선택 창이 뜨고요. 여기에 엑셀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도 아이콘, 아무 아이콘이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두 개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그 배치 실행 버튼에 버튼 클릭 이벤트를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함수에서 F4키를 누르면은 구현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컨펌 창을 하나 띄울게요. 만약에 this.confirm 배치를 실행할까요? 이렇게 이제 컨펌 창을 띄우고요. 만약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return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시작하면 되겠죠. 배치 시작.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작업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변수에서 엑셀 저장 기능을 똑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F4키를 눌러서 구현 페이지를 이동하고요. 여기도 컨펌을 똑같이 되겠습니다. confirm 엑셀을 저장할까요? 아니라면 return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엑셀 아까 만들었던 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해놓고 엑셀 저장. 엑셀 저장할 때 첫 번째 매개 변수가 파일명이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가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실행할 거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널로 넣어주면은 선택을 하는 창이 뜨고요. 다이얼로그가 뜨고, true로 뒤에 주면은 다 저장된 다음에 저장된 엑셀 파일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 저장할 때는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이제 화면으로 오셔서 기능이 수행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배치 실행을 클릭하면 배치를 실행할까 컨펌 창이 뜨고, 얘를 하면 이제 배치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엑셀 저장을 클릭을 하면은 엑셀을 저장할까 라는 컨펌 창이 뜨고, 얘를 누르면은 오늘의 영어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되면서 동시에 엑셀이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를 예쁘게 그려주는 이벤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온드로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점 이벤트 맵으로 온 드로우라는 이벤트를 등록을 할 건데요. 여기 파라메타로는 드로우 객체랑 노드랑 마우스가 오버 여부가 파라메타로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뒤에 영역을 놓고요. 그 다음에 필드 값은 제가 이제 하나 함수를 만든 게 있는데요. 그리드 오버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드랑 오버 값을 이렇게 넣고 호출하죠. 그리드 오버라는 함수를 잠깐 보시면요, F12키를 눌러서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드랑 오버 여부, 마우스 오버 여부가 파라메타고요. 이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선택이 된 상태라면은 색깔을 뭐 이런 색깔로 써주고, 만약에 마우스가 오버인 상태라면은 라인을 거져라,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리턴은 현재 그리드의 필드명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소스에 오시면요, 노드랑 오버랑 리턴한 필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요. 스위치문으로 저 필드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케이스 타입이라면은 스위치 노드의 get 필드 값에 따라서 얘가 레프트 박스냐 라이트 박스, 세 가지 경우잖아요. 그래서 화면 다시 보시면은 이 타입이 보드냐 레프트 박스냐 라이트 박스냐 보드냐, 이게 세 가지 경우로 지금 타입이 나눠지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제 아이콘이랑 텍스트를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 영역은 현재 영역에 24, 폭은 24고 센터에서 16 by 16의 아이콘 영역을 만들고요. 텍스트 영역은 원래 영역에서 x 값을 24만큼 이동한 영역을 텍스트 영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콘은 F9키를 누르면 아이콘 선택창이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 아이콘이나 넣을게요. 아이콘은 아무 아이콘이나 하지. 텍스트는 여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니까 배오 배라고 이렇게 하고요. 베스트 게시판 베스트로 할게요. 텍스트는 일반 게시판, 그냥 게시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이콘 영역에 아이콘을 출력을 해주고요. 텍스트 영역에 텍스트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케이스 등록 조회수일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 번역에 노드의 조회수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조회수를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영역에 node.get field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 필드 값이 변수이기 때문에 이 필드 값에 해당하는 그 실제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라인을 하나 긋겠습니다. 영역 라인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넣어보죠. 라인을 하나 이렇게 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함수를 선택해서 F7로 하면은 함수가 전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K로 실행된 것만, 선택된 것만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이렇게 바뀌었죠. 라인을 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좀 두껍게 해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함수는 실행하면 실시간으로 화면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실행을 하면은 화면으로 오면 바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수정을 하면서 화면을 이렇게 바꾸면서 구현을 하면 그리드를 실시간으로 그리기 함수를 수정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정하면서 그리드를 예쁘게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크놀링 테스트 해주는 데모를 쭉 시연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간단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좀 복잡하게 됐네요. 다음 예제부터는 간단한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같이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견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강의 설명을 다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